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 성장이 끝났으니 모두 다 현금화하고 쉬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먹을 게 많으니 우리는 더 달려야 한다. 대선까지 무조건 증시는 오른다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증시는 경제 지표와 연관되어 움직이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도 하루는 좋게 나왔다가 하루는 안 좋게 나오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 중이고, 반대로 고용 관련 지표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코로나 이후 고질병인 물가를 잡았고 고용을 끌어올리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했다. 이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물가 항목도 조정하면서 물가 지수 자체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국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커피 원두 가격을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에서 빼버리면서 논란이 많았었죠. 물가는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고용을 끌어올리기가 쉬울까요? 최근에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 2개 정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용의 선행 지표로 알려진 구인 공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까진 아니지만 22년에 피크를 친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 둔화가 포착되고 있죠. 과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일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반대로 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 공고 건수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린 소기업 사장님들의 채용 계획 차트입니다. 녹색으로 표기된 소기업의 향후 채용 계획은 일반적으로 민간 고용에 4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소기업 사장님들의 채용 계획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민간 고용 역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고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면 예상보다 고용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드디어 4%에 도달하면서 이제 미국 고용이 식어가는구나, 이제는 금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다른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여전히 미국 고용이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 수요와 관련이 깊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사장님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구나, 이런 생각을 만드는 지표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인 공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력을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시키고 이들을 즉각 추방시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때 가장 충격적인 경제지표는 바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입니다. 예상치는 18만 명이었고요. 전월 수치는 16만 건이었는데요. 실제로 발표된 5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27만 2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생각보다 고용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다는 의미겠죠? 고용의 세부 항목을 보면 역시 항상 그렇듯 건강 서비스, 정부의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4월 달에는 정부에 의한 고용이 7,000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4만 3천 명이나 발생하면서 정부가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용이 매우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뜨겁게 나오니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 역시 3.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성장률 전망치가 2% 아래로 내려갔었지만 어느새 벌써 쭉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고무줄처럼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뜨거운데 실업률은 왜 4%를 기록했을까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늘었다면 실업률은 감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에 포함은 시키지만 실업률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포함된 전체 이민자 고용자 수의 상대적인 수치를 보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의 절대 수치는 이민자보다 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상대적인 증가량을 보면 이민자에 의한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공유드렸듯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이 앞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민자에 의한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감소가 유발되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노동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임금 상승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카드 리볼빙을 통해 소비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소비 관련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죠. 소매 판매도 꽤 낮게 나왔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 하나가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리볼빙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2024년 4월달 수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빚내서 소비하기에는 약간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요소들은 결국에는 고용을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을까요? 물론 바이든은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수록 우리는 정말 성장이 확실히 보이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 추천은 아니지만 미국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개별 기업 보고서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2024년 영업이익을 기존의 24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22% 정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25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84%나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것대로 움직인다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기준 대비 2배 정도 상승해도 어느 정도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면서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 역시 탄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도체 회사에서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D램 라인을 HBM 쪽으로 다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기존 D램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D램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회사는 전체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후발주자지만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